이번 이야기는 싫어. 15년 전 절에서 겪었던 신기했던 일. 벌써 15년 됐네요. 처음 한 1, 2년간은 생각하며 오싹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심약하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15년 전 대입에 실패하고 재수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지요. 근데 왠지 학원은 가기 싫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절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고향이 경남 칠원인데 유명한 절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 연락해보니 이미 방이 다 찼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저는 무심코 사회과부도 책을 펼쳤습니다. 전국 지도를 보며 큰 절 표시된 데마다 연락해보려고. 놀랍게도 방이 다 찼다고 하더군요. 당시엔 사시나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리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 절에서 한 절을 소개시켜주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방 하나가 비었다고 하더군요. 방세는 한 달에 15만원. 그 절은 경북 안동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안동에 안동댐이 있는데 그 댐 위에 산이 있고 그 산 중턱에 있는 조그맣고 조용한 절이었습니다. 스님은 달랑 한 분 계시고 할머니 2분 밥하시는 보살 아주머니 1분, 그리고 공부하는 형이 2분 더 있었습니다. 공부방은 절 뒤편에 옛날 초가 비슷하게 방 3개를 만들어 각자 공부를 했는데 첫날은 그중 제일 나이가 많은 형이 당시 30살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 형은 미대 출신인데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재밌는 형이었습니다. 안동 시내 미술학원과 커피숍도 하고 어머니 소원이 공무원이라 체급 공부하러 왔고 온 지는 1년 됐습니다. 그리고 한 형은 당시 22살인데 행시를 공부하는 참 조용하고 착한 형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 특징이었죠. 이 형은 2년이 다 되어가고 하여튼 첫날 그 형이 그러더군요. 내가 여기 온 것은 2년이다. 내가 전화 오기 3일 전에 방이 비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찝찝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어떤 남성분이 요양차 있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스타인 여자 연예인 엘양의 매니저라더군요. 확실하더군요. 알아보니 문병원 와서 찍은 사진도 있더군요. 그분은 항상 가부좌를 틀고 있고 그 두 형은 어디가 아픈지도 몰랐답니다. 그 매니저도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재밌어서 두 형은 매일 소개팅 좀 해달라고 졸랐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방들 그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무슨 나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대한 고목이 한 그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30살 형 말대로는 그 아저씨가 매일 하는 말이 저 나무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 형은 그냥 농담으로 듣고 틀렸는데 어느 날 밤 그 아저씨가 일어나서 고함을 치면서 미친듯이 그 나무 주위를 삽으로 파더라군요. 너 전부 놀라서 일어나보니 땅을 파고 소금을 뿌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위독이 져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날이 내가 전화하기 3일 전이었습니다. 스님이 전화를 받자 다들 좀 찝찝해하지 않냐며 반대를 했는데 스님 다 인연이라면서 괜찮을 거라며 날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스님은 당시 55살이었는데 5살 때 출가하여 조계종에서 법력이 높기로 5손가락 안에 꼽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종종 신들린 사람이 그 조그마한 그 절로 몰려들고 그 스님은 치료를 해주고 조계종의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데도 그 스님의 사양에서 그냥 거기에 머무른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절에서 사시 합격자도 많이 나왔는데 어느 날 스님이 법정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절에서 공부했던 판사가 모른 채 했다는 하더군요. 그래서 그 스님이 호통을 치고 따게 때리고 하니까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본 첫 인상은 매우 깔끔하고 동안이셨습니다. 한 30살로 보일까. 소리 너무 긴데요. 그 절에서 하도 희한 일을 당해서 각설하고 방으로 돌아와 보니 어두침침한 것이 방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라 오르막 내리막이더군요. 방에는 옛날 문고리 달린 창호지 문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밖으로 통하는 문이고 하나는 내 방 옆에 붙은 광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방문은 새 창호지로 깨끗이 발려있더군요. 그리고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게 다인 단촐한 방입니다. 산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산속 밤은 매우 깁니다. 저녁을 먹고 좀 공부하다 새벽이 되었겠지 시계를 보면 밤 9시 정도. 정말 무료하게도 시간이 더디게 가더군요. 아침 식사가 6시라 그 전에 일어나 방에 불을 안 켜있으며 밥을 안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새벽에 애불, 이건 희망참수사만 참석하는 거였습니다. 애불, 그리고 새벽 4시에 기사, 모든 신호는 목탁으로 이루어지는데 2번 딱딱 치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첫날이라 피곤해서 10시쯤 잠자리에 누웠는데 옆방에서 벌써 코 고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군요. 잠이 들었는데 탁탁 하는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밖에 달빛이 은은히 창호지 문을 비추는데 누군가 조그마한 돌 같은 걸 방문으로 던져 탁탁 부딪히고 있더군요. 저는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여 이 상황이 뭔가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그 전엔 밥 짓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30대 중반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 밑에 6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있었거든요. 난 걔가 밤에 놀러 나와 내 방으로 돌을 던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한 2시간을 계속 던지더군요. 무서워 나가지도 못하고 방문은 문고리에 숟가락을 걸어뒀으니 여차하면 나가야지. 옆방에 형들도 있고 그렇게 안심하며 될 대로 되라며 잠을 잤습니다. 얼마 잤을까. 목탁을 2번 딱딱 치는 소리와 옆방에 형이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 깼는데 문을 열고 나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문을 열면 방 3개가 연결될 방. 방이 일자로 쪽 3개거든요. 폭 50cm 정도의 텐마루가 있는데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힘껏 밀치니까 세상에 내 방 앞에 조그마한 돌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겁니다. 쌀 반가마 양은 되겠더군요. 그런데 2 형이 내게 이러더군요. 놀라지 말라고. 밤에 애삐가 처음 온 사람이라 와본 거라고. 난 그의 이름이 애삐구나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큰 방에서 다 같이 밥 먹었는데 방 안에 다락으로 가는 조그마한 문이 있더군요. 방이 굉장히 커서 저 멀리 있는 TV가 잘 안 보이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 TV 옆엔 사진이 걸려있는데 빨간 옷을 입고 검은 생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인데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 얼굴은 안 보이지만 왠지 너무 예쁠 것 같아 가까이 가 누군지 보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항상 밥만 먹고 나오기 바빴습니다. 당시 좀 낯설고 그땐 내성적이라. 그리고 또 하나 이상했던 거, 할머니 한 분이 밥 먹기 전에 밥을 따로 쟁반에 차려서 다락 앞에 절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난 그래서 환자가 한 분 더 계시나 생각했죠. 밥을 먹고 나와서 형들이랑 수다를 떴는데 꼬마애가 놀러 왔더군요. 이 꼬마는 내가 나오는 날까지 날 너무나 좋아해서 항상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20대 정도 됐겠네요. 나보고 야구를 하자길래 그래 애삐야 했더니 달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가 나 공공해요 하는데 애삐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애삐가 누구지? 꼬마가 대답을 안 하더군요. 꼬마가 종이 둘둘 말아 테이프 붙인 공으로 야구를 하는데 이 꼬마가 너무 재밌어서 똥 누러 가는 것도 미루다 옷에 똥을 싸면서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난 그게 마음이 아파 되도록 많이 놀아주려고 했죠. 당시 5월 초였는데 저녁엔 추워서 군불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럼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며칠 뒤 22살 형이라 밭에서 상추를 따는데 그 형이 그러더군요. 야, 천나 안 놀랬냐? 곧 그러면서 애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군요. 애삐는 다락에 있는 고양이인데 25년이 되었다고. 그 밥 주던 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인데 믿기지가 않습니다. 고양이가 25년을 살다니. 지금 늙어서 잘 거동을 못해 할머니가 밥을 갖다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고양이가 사람 말도 다 알아듣고 심지어 속으로 욕하는 것도 알아듣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밥을 안 주거나 조금만 소홀히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무시무시 하다더군요. 그리고 절에 사람이 처음 오면은 꼭 밖으로 나와 돌을 던져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데 다락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신은 딱 한 번 밤에 애비를 보았는데 개보다 크더라도 하더군요. 그리고 그 고양이는 손을 쓴다고 하더군요. 문도 열고 잠그고. 그 후 별일 없이 두어 달이 흘렀는데 그동안 무술 닦으며 전국을 돌아다니던 스님, 땡초 같은 스님, 병스님들이
며칠씩 묵어 거쳐가더군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저도 절 생활이 몸에 있길 좀 봉고차 한 대가 올라오더군요. 거기서 아줌마 아저씨 한 분씩 내리는데 신들린 아줌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두 형이 너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강인한 형들이. 22살 된 형은 작년에 마당에서 돌아다니다 허연 형체를 봤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집으로 내려가고 30살이 된 형도 집으로 가려고 하길래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럼 나도 무섭다고. 오후 4시쯤 되자 스님이 오셨는데 장삼 같은 걸 화려하게 입으시고 심벌주 같은 걸 들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나더러 나중에 저녁에 신호하면 두꺼비 집을 내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발은 잘 숨겨두라 하면서 휙 가시더군요. 잠시 후 스님과 얘기를 나누고 온 형에 의하면 그 아줌마는 처녀 귀신인데 스님 법력으로 오늘 내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일단 귀신을 불러내어 내쳐야 하는데 불빛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려면 그 아줌마를 대웅전에 가두고 하룻밤을 혼자 지새게 만드는데 그때 귀신이 가지 협박과 회유로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문을 열어 다시 들어오면 2번 다시 내쫓지 못한다. 그리고 귀신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온다. 그래서 신발을 숨기라는 거다. 사람을 못 찾으면 동물이나 식물에 붙는다고 하더군요. 그 말 듣고 왠지 으시시하더군요. 신발을 꽁꽁 숨기고 무서워서 그 형 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스님이 불경 외우는 소리와 신번줄 같은 거 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8시쯤 되었나 스님이 부르더군요. 불 내리라고 빨리. 두꺼비 집은 내 방 옆에 있었는데 난 무서워서 못 나가고 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 한참 망설이더니 후다닥 나갔다가 불이 나게 들어오더군요. 완전 어둠과 불경 외우는 소리. 한 10분이 지나니까 두꺼비 집 올리라고 하더군요. 끝났다고. 그리고 스님 말, 오늘 밤에 일찍 자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형과 같이 자려고 했는데 형이 뭐가 무섭냐면 내 방으로 내몰더군요. 방에서 방문을 숟가락으로 꼭 걸어둔 채 자리에 엎드려 진학이랑 대입 잡지를 봤습니다. 방에 누우면 매우 더운데요. 불을 떼서 근데 갑자기 추워지는 겁니다. 등골에 오싹하기도 하고 방바닥을 짚어보니 철철 끓고 있는데 저는 추운 겁니다. 무서워서 옆방으로 가려고 하니 벌써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나도 빨리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달린 백열등이 빤히 보이더군요. 그런데 잠은 안 오고 점점 몸은 추워지고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확실하더군요. 그런데 얼핏 기억나주긴 생각하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는데 사용된다는 게 떠오르더군요. 제가 나온 고교는 미션스쿨이라 성경 시간이 있는데 외우기 시험을 자주 쳤습니다. 전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 둘 다 그때까지 외우고 있었는데요. 뭔지 몰라서 마음속으로 2개를 돌아가며 외웠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잤을까? 못 사가는 느낌에 잠이 깨었는데요. 처음에 들어온 건 빛나는 백열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깼는데 마음속으로 아직 그 둘을 외우고 있더군요. 잠이 깬 건 추워서였습니다. 이젠 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방문 앞에 있는 게 너무도 또렷하게 느껴졌더군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서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계속 외우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몸이 뻣뻣한 채로 머리부터 스르르 일으켜 세워지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굉장히 천천히 공중부양하듯. 너무 무서워서 호흡이 가빠지더군요. 그래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극심한 공포로 몸이 방바닥과 한 30도 정도 되었을까. 이젠 고통이 밀려오더군요. 내 몸속에 뼈들이 딱딱 소리내며 자빠지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때 그 주문만 외운다면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더군요. 정신을 고도로 집중해서 한 소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심해 마음속으로 한자 떠듬떠듬 외웠는데 몸은 계속 서고 있고 이제 한 45도 정도 섰습니다.
그 정도 선이 광으로 향하는 문이 보이더군요. 그때 든 생각이 아차, 저 문은 왜 안 잠궜을까? 그런데 애써 기억해낸 한 소절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내 입이 떡 벌어지더니 내 입에서 이상한 주문이 나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언어.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내 입술과 혓바닥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핸드폰 진동처럼 부르르 떨리더군요. 정말 찰나였습니다. 1초도 아니고 찰나. 그 긴 주문이 찰나에 팍 나가자 내 몸이 쿵 하고 뒤로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안도감이 들면서 내가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몸이 춥지도 않고 온몸에 땀으로 축축하더군요. 몸의 고통도 신기하게 전혀 없고 안도하며 머리를 옆으로 돌렸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문 쪽을 바라보는데 문이 내 머리에서 한 40cm에서 50cm 앞? 깨끗하던 창호지가 한 4,500년 된 창호지처럼 누렇게 빛에 발에서 다 찢겨져 너덜너덜 하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문을 잠궈뒀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빼꼼히 열려있더군요. 밖으로 별이 총총 보이더군요. 놀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마치 태풍처럼 바람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밖으로 날려갈 것 같더군요. 있는 힘껏 책상 다리와 문지방을 양손으로 잡고 방바닥으로 납작 엎드렸는데 책상까지 날아가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순식간에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가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옆방이 형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문을 보니 놀랍게도 원상복구가 되어 있더군요. 그와 동시에 식당방에서 쾌중시계가 치더군요. 4번, 4시였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려다가 그것도 혹시 유혹한 건지 몰라 그대로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6시에 밥 먹으러 가자고 깨우는 형도 거짓처럼 들리더군요. 밥을 먹고 바로 스님 방에 가니 내가 말하기도 전에 스님이 알더군요. 어젯밤 무서웠지? 라면서요. 그리고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져 있고 저더러 주더군요. 2달치 방세 돌려준다고. 스님이 절 친아들처럼 참 예뻐했습니다. 제가 집에 찾아가겠다고 온 걸 다 아시더군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러면서 터미널까지 차를 태워준다고 하더군요. 차 태워주는 건 제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내릴 때 스님이 다시 놀러오고 그리고 대입은 마음 편히 가지고 내년까지 공부하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 해에 또 낙방에서 삼수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못 찾아뵀는데 참 궁금하네요.